70년 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현장에서 수많은 목숨을 살린 의인들이 있습니다. 충북판 쉰들러들의 이야기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개장하는 대형 아울렛 매장이 청주 상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품목이 겹치는 패션 의류점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블루투스 스피커 성능을 평가했더니 저가 브랜드라고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획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묻혀진 죽음, 바로 청주 형무소 학살 사건 이야기인데요. 800여 명을 학살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이 중 21명에 불과했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0년 9월 불타 없어진 청주시 탑동 형무소 자리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 형무소에는 1,600여 명이 수감돼 있었습니다. 절반은 정치 사상범이었습니다. 서울서부터 하면서 국가보안부를 하지. 유관자들 소청하러 가서 그 시설도 아까야지. 사로시거든. CIC라고 이름이 있었어, CIC. CIC, 즉 당시 군 정보부대가 학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홍우영 씨는 그때 아버지 홍가륵 선생을 잃었습니다. 의열단 활동으로 훗날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지금 분봉이 있다고 지금 예상하는 지역이 저 풀 있는데 풀나무에 여기 이렇게 둥그렇고 여기 둥그렇고. 이곳 낭성 도장골은 홍가륵 선생과 함께 총살된 형무소 수감자 100여 명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장지가 훼손됐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유해 발굴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기 호정리 분 지금 돌아가시고 그분이 안 계세요. 심지어 그 양반이 말하는 말이 손으로 들을 수가 없어서 썩어서 곡괭이로 찍어서 끌어다 그냥 놓고 이렇게 해서 묻더라 이거요. 민가 근처 화당리 개울에서도 푸른 죄수복을 입은 재소자 100여 명이 트럭에 실려와 총살당했습니다. 재판도 절차도 무시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정당하게 석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석방을 안 시키고 사람을 불법으로 군경이 가서 학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국가가 희생자들의 신원을 밝혀내 명예회복에 나설 차례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유대인들을 구한 독일 사업가 쉰들러처럼 충북에도 수많은 쉰들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점점 잊혀져가는 그 의인들이 기록되고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99살 김재환 할아버지는 7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의인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창고에 갇혔을 때 구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지 뭐 그 말이면 말 들을 게 나왔지.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야 돼. 당시 창고에는 수십 명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순사가 총을 메고서 여기 일하고 섰었어. 그때 언뜻 듣기는 차도고 대기했었다 가지 않나. 실제로 이제 학살을 하려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네요. 그렇지. 영동군 용산면 유지였던 김노원 씨는 꾀를 냈습니다. 동네 닭들을 모조리 잡아 경찰과 군인을 밤새 대접하며 탈출시킬 시간을 벌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군인들 하여간 일개 소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경찰 간부들 해가지고 이제 다 음식하고 하여간 술을 좀 많이 취하게 했는 게 지금 말하면요. 밤에 이제 다 도망가라 살려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1950년 7월 8일 보도연맹 회원 청주 들어가던 중에 남이면에서 돌아오다. 짧은 한 줄 일기소. 보도연맹원을 돌려보낸 선행의 주인공은 청주 남이파출소장이었던 고 안만근 씨였습니다. 청주로 가면 죽는다며 남이면을 지나던 현도면 보도연맹원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당시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버님이 이제 그 여러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진 거지. 국가 폭력에 맞서 목숨을 구한 의인들의 이야기는 70년을 거치며 점점 묻히고 있습니다. 충북의 신들러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은 한 활동가의 손을 거쳐 18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충북에서만 87건의 학살 사건이 확인됐는데요. 아직도 신원을 알 수 없는 희생자가 수천 명이어서 진상규명 작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활동가 박만순 씨는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찾아 충북 이천계 마을을 누볐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6천 명을 만나서 살아남은 자들의 악몽을 기록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정말 큰 피해자, 또 복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봤었을 때 저는 그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퍼즐을 맞추듯 생존자들의 증언을 복기해 87건의 학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 2,700명을 찾아냈고 차마 믿기 힘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런 큰 인물들, 소위 말하는 역사의 위인들이 아니라 마을 곳곳, 우리 충북의 곳곳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커다란 역사다. 아직도 충북 희생자 5천 명은 신원조차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살 피해자 중 2.5%만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작업이 뭘까? 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과서에 수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사법 개정으로 피해자 추가 접수를 받는 2기 진화위가 활동을 재개합니다. 전쟁이라 어쩔 수 없던 게 아니라 전쟁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이제 국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청주 22살 남성과 이달 초 캐나다에서 입국한 17살 남성이 퇴원하면서 확진 환자 19명이 모두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확진 환자 62명 가운데는 현재 2명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와 대전의 경계 지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을 앞두고 청주 상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옆 동네 유통 공룡에 등장해 지역 상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문을 여는 대형 쇼핑센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부권 첫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해외 명품을 포함한 패션 브랜드 매장 280여 개가 들어서 있고 식당과 영화관, 놀이기구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과 청주, 세종 등 중부권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대전, 세종은 물론 충북, 충남 지역의 고객들까지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대 방역 수칙을 마련해 매장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청주의 대형 쇼핑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반겼습니다. 그쪽으로 좀 다니기는 하겠죠. 근처에 쇼핑할 곳이 없다 보니까 좀 가까운 데 생기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동거리도 좀 길고 더운데 그런 점이 좀 힘들어요. 한 층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울렛 개념의 그런 매장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거리가 가깝다 보니 청주 지역 상권은 울상입니다. 품목이 겹치는 패션 의류업체,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는데 대형 아울렛에 또 손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것과 크게 진배가 없거든요. 이제 소자 부분으로다가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정책 지원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올 때마다 매출 급감을 경험한 지역 상인들. 옆 동네 유통공룡의 등장에 또 한 번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연결해 자체 내장된 스피커보다 고품질로 음향을 즐길 수 있는데요. 무선으로 휴대할 수 있어 간편하고 최근에는 인테리어 용품으로까지 활용되는데 기본 성능은 어땠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비교해봤더니 저가형 브랜드라고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음악과 동영상 소리를 증폭해주는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폰과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 무선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인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8개 브랜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얼마나 균일하게 잡음 없이 원음 그대로를 재생하는지 측정했더니 하만카돈의 한 제품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했습니다. 5개 제품은 우수한 수준을 보였는데 제품별 가격 차이는 최대 10만 원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JBL과 MG텍 제품은 평균 가격을 밑돌았지만 고비용 제품과 음향 품질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일부 중소기업 제품이 가장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음향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유명 전문 음향 브랜드와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음량을 크게 키워도 소리가 찢어지지 않고 깨끗이 들리는 최대 음압은 소니 제품이 가장 높고 뱅앤올룹슨이 낮았고 75데시벨로 연속 재생했을 때에도 소니가 하루를 넘겨 26시간에 육박한 반면 뱅앤올룹슨은 2시간 12분 등으로 제품별로 최대 11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스피커에 내장된 배터리 용량과 그 스피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효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8개 제품의 내장 배터리는 모두 법적 인증을 받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청주 육거리 시장을 비롯한 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량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 지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제11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문희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이의영, 통합당 오영탁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청주시의회도 제2대 후반기 의장에 민주당 최충진, 부의장에 통합당 박정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결정된 괴산 목도고와 충주 주덕고 폐교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괴산 목도고 총동문회는 도교육청을 학위 방문해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청북도 교육청 청원광장에 주덕고 폐교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2년 3월부터 주덕고는 주덕중 건물로, 목도고는 1년제 위탁형 대안학교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충주댐 피해를 둘러싼 수자원 공사와의 물값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공에 내야 할 충주시의 수도요금 연체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충주시의회가 시의 정수구입비 예산을 처음 삭감한 이후 지난 5월까지 밀린 수도요금이 75억 원, 연체금도 2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충주시는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받고 있지만 충주댐 피해를 물값 할인 또는 면제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반발에 밀려 3년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이 청주에 이어 충주로 확대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금봉대로와 계명대로 등 충주 시내 5개 노선에서 시범 실시한 뒤 8월부터 충주 전역에서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주 지역 48개 노선에서 시행 중인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기준 화재 출동 시간은 평균 4분 22초,
구급은 5분 51초를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름철 풍수에 대비해 충주시가 낡고 방치된 간판을 대신 철거합니다. 다음 달부터 건물주나 광고주가 시청 건축과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위험도에 따라 대상을 정해 10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